안녕하세요.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계란을 떠올리셨나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운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운동을 마친 뒤 근육을 위해 계란 흰자만 골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란은 오랫동안 단백질의 왕이자 완전식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고자 합니다. 만약 계란보다 단백질이 3배, 많게는 5배나 더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더 좋은 선택지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근육을 잃어갑니다. 쉽게 지치고 무릎과 허리에서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의 아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단백질의 강자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받던 한 6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단 하나가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넘어 우리 몸을 되살릴 강력한 단백질의 신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란을 단백질의 최고봉으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쟁 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계란 하나가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6g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백질 강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품들이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다른 핵심 영양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국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황태는 사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태가 되는 과정, 즉 명태가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해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해 고기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 섭취가 어려웠던 강원도의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면서부터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 두부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그저 부드러운 반찬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두부 한 모에는 약 24g, 즉 계란 4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식욕이 떨어진 노년기 식단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콩류, 특히 병아리 콩입니다. 서양 식재료 같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병아리 콩은 삶았을 때
100g당 약 1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계란 2개를 훌쩍 넘는 양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껍질이 얇아 쉽게 불리고 삶을 수 있어 믹서에 갈아 따뜻한 콩죽으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복병, 들깨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무려 20g이 넘는 식물성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 건강과 염증 관리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니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1스푼을 넣어 드신 후 몇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닭가슴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g당 약 23g의 높은 단백질과 낮은 지방 함량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퍽퍽하다는 단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함께 볶거나 부드럽게 삶아 결대로 찢어 나물처럼 무쳐 드시면 훨씬 맛있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산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자 영양 보충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란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태, 두부, 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이 6가지만 잘 활용해도 우리 부모님의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삼시세끼 식단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식욕도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기에 무작정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황금 식단 예시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민감하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두부조림 몇 조각과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은 물론 칼슘과 오메가-3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1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미밥에 부드럽게 조리한 닭가슴살 채소볶음,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을 곁들여 보세요. 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드시되 하루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빠른 황태를 계란과 함께 풀어 만든 부드러운 황태 계란찜에 제철 나물, 그리고 보리밥 반 공기 정도가 좋습니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계란이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속편한 저녁 식사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식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네 번째 식사입니다. 오후 출출한 시간에 구운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병아리콩 한 줌, 혹은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섞어 드셔보세요.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 몸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은 빠지고 기운만 없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 및 흡수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산의 양과 농도가 줄어들어 같은 양의 고기나 콩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둘째,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감소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를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만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습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식욕 감소, 치아 문제, 소화 불량 등으로 식사 횟수가 줄거나 국수나 빵, 밥과 김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단출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은 식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식단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무릎 통증, 심각한 탈모로 나타났고 결국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의 진단명은 근감소증을 동반한 단백질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우리가 흔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수많은 증상들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주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 심지어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지고 입맛이 없는 것조차 우리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단백질 부족이 장기화되면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기본 재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단백질을 우리 몸이 최대한 잘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궁합에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의 열쇠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를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의 만남입니다. 흔히 지방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들기름이나 참기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근육 형성을 돕고 장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한 스푼, 두부 반찬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 먹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기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백질은 계란이면 충분하다,
한 끼 고기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안주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단백질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우리 몸의 슬픈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3끼 식단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내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쌓아가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깨가루 1스푼, 두부 반모, 황태 1줌. 이 작고 소박한 선택들이 꾸준히 쌓일 때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건강의 지혜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서로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계란을 떠올리셨나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운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운동을 마친 뒤 근육을 위해 계란 흰자만 골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란은 오랫동안 단백질의 왕이자 완전식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고자 합니다. 만약 계란보다 단백질이 3배, 많게는 5배나 더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더 좋은 선택지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근육을 잃어갑니다. 쉽게 지치고 무릎과 허리에서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의 아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단백질의 강자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받던 한 6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단 하나가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넘어 우리 몸을 되살릴 강력한 단백질의 신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란을 단백질의 최고봉으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쟁 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계란 하나가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6g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백질 강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품들이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다른 핵심 영양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국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황태는 사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태가 되는 과정, 즉 명태가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해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해 고기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 섭취가 어려웠던 강원도의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면서부터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 두부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그저 부드러운 반찬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두부 한 모에는 약 24g, 즉 계란 4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식욕이 떨어진 노년기 식단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콩류, 특히 병아리 콩입니다. 서양 식재료 같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병아리 콩은 삶았을 때 100g당 약 1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계란 2개를 훌쩍 넘는 양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껍질이 얇아 쉽게 불리고 삶을 수 있어 믹서에 갈아 따뜻한 콩죽으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복병, 들깨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무려 20g이 넘는 식물성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 건강과 염증 관리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니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1스푼을 넣어 드신 후 몇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닭가슴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g당 약 23g의 높은 단백질과 낮은 지방 함량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퍽퍽하다는 단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함께 볶거나 부드럽게 삶아 결대로 찢어 나물처럼 무쳐 드시면 훨씬 맛있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산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자 영양 보충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란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태, 두부, 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이 6가지만 잘 활용해도 우리 부모님의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삼시세끼 식단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식욕도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기에 무작정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황금 식단 예시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민감하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두부조림 몇 조각과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은 물론 칼슘과 오메가-3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1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미밥에 부드럽게 조리한 닭가슴살 채소볶음,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을 곁들여 보세요. 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드시되 하루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빠른 황태를 계란과 함께 풀어 만든 부드러운 황태 계란찜에 제철 나물, 그리고 보리밥 반 공기 정도가 좋습니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계란이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속편한 저녁 식사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식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네 번째 식사입니다. 오후 출출한 시간에 구운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병아리콩 한 줌, 혹은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섞어 드셔보세요.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 몸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은 빠지고 기운만 없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 및 흡수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산의 양과 농도가 줄어들어 같은 양의 고기나 콩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둘째,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감소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를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만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습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식욕 감소, 치아 문제, 소화 불량 등으로 식사 횟수가 줄거나 국수나 빵, 밥과 김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단출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은 식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식단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무릎 통증, 심각한 탈모로 나타났고 결국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의 진단명은 근감소증을 동반한 단백질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우리가 흔히 나이타드로 돌리는 수많은 증상들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주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 심지어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지고 입맛이 없는 것조차 우리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단백질 부족이 장기화되면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기본 재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단백질을 우리 몸이 최대한 잘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궁합에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의 열쇠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를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의 만남입니다. 흔히 지방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들기름이나 참기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근육 형성을 돕고 장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1스푼, 두부 반찬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 먹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기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백질은 계란이면 충분하다, 한 끼 고기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안주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단백질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우리 몸의 슬픈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3끼 식단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내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쌓아가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깨가루 1스푼, 두부 반모, 황태 1줌. 이 작고 소박한 선택들이 꾸준히 쌓일 때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건강의 지혜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서로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계란을 떠올리셨나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운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운동을 마친 뒤 근육을 위해 계란 흰자만 골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란은 오랫동안 단백질의 왕이자 완전식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고자 합니다. 만약 계란보다 단백질이 3배, 많게는 5배나 더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더 좋은 선택지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근육을 잃어갑니다. 쉽게 지치고 무릎과 허리에서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의 아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단백질의 강자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받던 한 6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단 하나가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넘어 우리 몸을 되살릴 강력한 단백질의 신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란을 단백질의 최고봉으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쟁 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계란 하나가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6g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백질 강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품들이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다른 핵심 영양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국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황태는 사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태가 되는 과정, 즉 명태가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해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해 고기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 섭취가 어려웠던 강원도의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면서부터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 두부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그저 부드러운 반찬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두부 한 모에는 약 24g, 즉 계란 4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식욕이 떨어진 노년기 식단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콩류, 특히 병아리 콩입니다. 서양 식재료 같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병아리 콩은 삶았을 때 100g당 약 1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계란 2개를 훌쩍 넘는 양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껍질이 얇아 쉽게 불리고 삶을 수 있어 믹서에 갈아 따뜻한 콩죽으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복병, 들깨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무려 20g이 넘는 식물성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 건강과 염증 관리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니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1스푼을 넣어 드신 후 몇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닭가슴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g당 약 23g의 높은 단백질과 낮은 지방 함량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퍽퍽하다는 단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함께 볶거나 부드럽게 삶아 결대로 찢어 나물처럼 무쳐 드시면 훨씬 맛있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산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자 영양 보충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란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태, 두부, 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이 6가지만 잘 활용해도
우리 부모님의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삼시세끼 식단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식욕도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기에 무작정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황금 식단 예시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민감하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두부조림 몇 조각과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은 물론 칼슘과 오메가-3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미밥에 부드럽게 조리한 닭가슴살 채소볶음,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을 곁들여 보세요. 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드시되 하루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빠른 황태를 계란과 함께 풀어 만든 부드러운 황태 계란찜에 제철 나물, 그리고 보리밥 반 공기 정도가 좋습니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계란이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속 편한 저녁 식사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식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네 번째 식사입니다. 오후 출출한 시간에 구운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병아리콩 한 줌, 혹은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섞어 드셔보세요.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 몸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은 빠지고 기운만 없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 및 흡수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산의 양과 농도가 줄어들어 같은 양의 고기나 콩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둘째,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감소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를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만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습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식욕 감소, 치아 문제, 소화 불량 등으로 식사 횟수가 줄거나 국수나 빵, 밥과 김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단출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은 식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식단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무릎 통증, 심각한 탈모로 나타났고 결국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의 진단명은 근감소증을 동반한 단백질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우리가 흔히 나이타드로 돌리는 수많은 증상들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주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 심지어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지고 입맛이 없는 것조차 우리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단백질 부족이 장기화되면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기본 재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단백질을 우리 몸이 최대한 잘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궁합에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의 열쇠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를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의 만남입니다. 흔히 지방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들기름이나 참기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근육 형성을 돕고 장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한 스푼, 두부 반찬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 먹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기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백질은 계란이면 충분하다, 한 끼 고기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안주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단백질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우리 몸의 슬픈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3끼 식단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내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쌓아가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깨가루 한 스푼, 두부 반모, 황태 한 줌. 이 작고 소박한 선택들이 꾸준히 쌓일 때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건강의 지혜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서로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계란을 떠올리셨나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운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운동을 마친 뒤 근육을 위해 계란 흰자만 골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란은 오랫동안 단백질의 왕이자 완전식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고자 합니다. 만약 계란보다 단백질이 3배,
많게는 5배나 더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더 좋은 선택지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근육을 잃어갑니다. 쉽게 지치고 무릎과 허리에서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의 아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단백질의 강자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받던 한 6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단 하나가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넘어 우리 몸을 되살릴 강력한 단백질의 신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란을 단백질의 최고봉으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쟁 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계란 하나가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6g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백질 강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품들이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다른 핵심 영양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국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황태는 사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무려 79g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태가 되는 과정, 즉 명태가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해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해 고기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 섭취가 어려웠던 강원도의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면서부터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 두부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그저 부드러운 반찬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두부 한 모에는 약 24g, 즉 계란 4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식욕이 떨어진 노년기 식단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자는 콩류, 특히 병아리 콩입니다. 서양 식재료 같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병아리 콩은 삶았을 때 100g당 약 15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계란 2개를 훌쩍 넘는 양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껍질이 얇아 쉽게 불리고 삶을 수 있어 믹서에 갈아 따뜻한 콩죽으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복병, 들깨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무려 20g이 넘는 식물성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 건강과 염증 관리에 필수적인 오메가
-3 지방산까지 풍부하니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어 드신 후 몇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닭가슴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g당 약 23g의 높은 단백질과 낮은 지방 함량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퍽퍽하다는 단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함께 볶거나 부드럽게 삶아 결대로 찢어 나물처럼 무쳐 드시면 훨씬 맛있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두세 배 높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산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자 영양 보충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란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태, 두부, 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이 6가지만 잘 활용해도 우리 부모님의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삼시세끼 식단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식욕도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기에 무작정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황금 식단 예시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민감하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반 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두부조림 몇 조각과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은 물론 칼슘과 오메가 -3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미밥에 부드럽게 조리한 닭가슴살 채소볶음,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을 곁들여 보세요. 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드시되 하루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빠른 황태를 계란과 함께 풀어 만든 부드러운 황태 계란찜에 제철 나물, 그리고 보리밥 반 공기 정도가 좋습니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계란이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속편한 저녁 식사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식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네 번째 식사입니다. 오후 출출한 시간에 구운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병아리콩 한 줌, 혹은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섞어 드셔보세요.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 몸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은 빠지고 기운만 없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